안녕하세요. 구글맵을 이용한 커뮤니티 매핑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 소개할 이후고등학교 교사 조인선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커뮤니티 매핑 방법을 수업에 적용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디자인하고 싶어 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저는 구글맵을 사용한 커뮤니티 매핑 수업의 예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매핑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매핑은 커뮤니티와 매핑의 합성어로 사람들이 특정 주제와 관련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에 각자 표시하여 완성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참여형 지도 제작 활동을 말합니다. 이른바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주제와 관련하여 개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면 여러 사람의 정보와 지식이 하나로 모였을 때 전체적인 지도가 완성되고, 그를 통해 개인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다수가 공유하여 관련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진행한 수업의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 매핑의 의미와 그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학교 주변 마을의 특성을 담은 주제를 선정하여 커뮤니티 매핑을 직접 실행해보고, 매핑할 내용을 토대로 마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제안서로 작성할 수 있다. 수업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하였고요. 먼저 도시의 문제와 마을의 문제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수업을 거쳐 커뮤니티 매핑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지도를 제작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직접 마을을 다니며 매핑한 후 매핑한 지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매핑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문제들을 추가 인터뷰와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할 부분을 정리하여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매핑한 지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는 전동 킥보드의 주차 문제를 주제로 매핑을 진행하였는데요. 전동 킥보드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유도 블럭에 주차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통행과 거리의 안전에 방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핑을 시도했습니다. 이 지도는 특징이 크게 5가지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유도 블럭의 위치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거리를 뛰면서 점자 블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판교역 근처, 학교 주변의 판교역 근처에 유도 블럭의 위치들을 노란색 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유도 블럭에 불법으로 주차가 된 전동 킥보드를 발견한 지역들을 매핑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한가운데에 세워두어서 안전사고가 위험할 수 있다는 킥보드를 발견한 경우에 이렇게 사진을 첨부하여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라색 구역은 아이들이 제안한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도로가 좁아서 여기에 주차하면 보행자나 시각장애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위치. 지하철 출입구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이동하는 곳이라 주차 금지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주차 금지 구역을 설정해달라는 제안서를 쓰기 위하여 매핑을 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다양합니다. 횡단보도 앞, 가게 앞 등등 아이들이 실제로 발로 뛰면서 발견한 지역의 특징을 담아서 이 주차 금지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주차 권장 구역입니다. 주차 권장 구역은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도로가 넓기 때문에 이곳에는 주차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인도가 넓어지는 구역이라 주차를 해도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라는 나름의 이야기들, 그리고 건물 벽 앞에 세우기 적당하다. 사진을 첨부하기도 하고요. 환풍구 옆에 공간이 넓어서 환풍구에 붙여 주차를 하면 보행자의 경로 방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들 또한 막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지역들을 주차 권장 구역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고 이 지역을 분석하며 매핑한 내용입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도를 완성한 이후에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실제 제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관련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분석한 대로 주차 권장구역과 금지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킥보드를 운영하는 회사에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있는데요. 금지구역 주차 페널티가 현재 있지만 계속 주차를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여 이렇게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특별히 시각장애인 유도 블럭에 주차를 하여 보행자와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이렇게 점자블럭 안에 센서를 달아서 GPS로 인식할 수 있고 이것이 킥보드와 연동이 된다면 점자블럭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팀은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를 매핑한 팀인데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를 알 수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위치정보 사이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사이트 지도를 토대로 실제 학교 주변 마을을 답사해서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를 찾아보니 고장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위치 설명이 부족하여 지도의 설명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어 업데이트된 자동 심장 충격기 지도가 필요함을 발견하고 학교 주변 마을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너무 간략한 설명만으로 찾아가기 힘든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어, 이렇게 찾아가는 위치를 동영상으로 직접 찍어 첨부하는 것들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를테면 아파트나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입구에서부터 실제 그 자동심장 충격기가 위치한 위치까지 직접 걸어가서 이 찾아가기 힘든 곳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여 지도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들을 발견하여 설치를 제안하는 제안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요. 의무 설치 대상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치상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에서 많이 소외된 지역들은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이 제안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뮤니티 매핑 방식을 이용하여 실제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업의 예시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커뮤니티 매핑 수업은 도시의 권리와 또 도시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을 거시적인 담론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마을과 우리 도시의 문제로 실제 대입시켜 실제화시켜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굉장한 흥미를 보이게 되고 또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깊게 공감하며 변화의 움직임을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그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 도시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서보는 그 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뜻깊은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커뮤니티 매핑 방법을 사용한 좋은 수업들을 많이 설계해 주시고 또 학생들과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